어제는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이제 연준 쪽에 파월 연준 의장께서 의회에서 질의응답이 있으셨습니다. 이제 새벽 1시 20여 분 정도에 끝이 났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한 측면을 없앴다라고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달랐던 부분은 뭐냐면 이제 그동안 이제 인플레이션에 관련돼서 조금 주목을 하셨었거든요. 굉장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주목을 많이 하셨는데, 자, 안녕하십니까. 파생왕 송대표입니다. 2024년도 7월 10일 현시간 오후 3시 2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간밤에 있었던 뉴욕 증시 살펴보면서 오늘 시장 말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벽에 마감했던 뉴욕 증시는 전장 대비해서 52.82포인트 0.13%가 하락한 39,291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리기에 이 구간에서 쌍봉을 맞고 밀릴 수 있긴 한데 조금 위험한 움직임이었다,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의해서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결국 그 전거래일에서 이미 이상한 동작들이 있다 보니까 주가도 그 역시 동일하게 반응을 하면서 전장 조정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빠질 수 있는 자리이기는 했는데 지금 모양새가 여전히 좋지는 못해요. 왜 그러냐 하면 조정을 받고 있는 단계가 여기서 매물을 완전히 맞은 상태에서 지금 꺾여 내려가면서 또 거래가 올라오고 있죠. 근데 주가가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보시면 완벽하게 이 지배를 했다라기보다는 지금 윗꼬리, 아랫꼬리, 도치 형태를 보여주고 있죠. 도치가 뭡니까? 낚시꾼이 낚싯대를 던져서 물 수면에 요렇게 찌를 띄워가지고 이렇게 던지고 있죠. 그래서 쳐다보고 있다가 이 찌가, 물고기가 요렇게 와서 물면 찌가 훅 하고 내려오면 낚시꾼이 줄을 0차 해서 땡겨 올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런 상태의 딱 모습이잖아요. 꼭 물가에 떠 있는 찌가 찌 모양 아닙니까? 저는 물가에 떠 있는 딱 찌 모양입니다. 그게 어디? 5일선에 걸어 놓고 찌가 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계속 시비 거는 거죠. 계속 시비를 거는 겁니다. 우리 어디로 갈 줄 모르겠지? 우리 어디로 갈 건지 모르겠지? 하면서 계속해서 자극하고 시비를 걸고 있는 동작이다. 전 이렇게밖에 평가를 못 하겠는데요. 현재 거래가 올라오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동작을 주고 있다는 것은 전거래일까지 감안해 본다고 하면 매물 소화 과정에 진입하고 있다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이 조정 시도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일단 3대 지수를 보면 나스닥, S&P 500 모두 다 브레이킹 걸렸고요. 일봉상 음봉으로 처음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최근 6거래일 만에 음봉으로 나스닥은 마감이 됐고요. S&P 500 같은 경우는 5거래일 만에 음봉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현재 이 마감한 측면들은 결과적으로 크게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고가에 대한 부담감들이 확실히 작용되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적정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어제는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이제 연준 쪽에 파월 연준 의장께서 의회에서 질의응답이 있으셨습니다. 질의응답이 있으셨고 여당과 야당 할 거 없이 고르게 질문을 하시면서 어제 새벽 1시 20여 분 정도에 끝이 났습니다. 저도 어제 그 시간까지 고객님들과 함께 그 내용들 함께 공유했었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한 측면을 없앴다라고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배제를 시켜주셨고, 일단 9월 달로 인상을 지금 고려한다?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9월 달 인하한다. 근데 인상 쪽은 이제 굳이 우리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뭐 이 정도 분위기였고요. 근데 이제 조금 달랐던 부분은 뭐냐면, 이제 그동안 이제 인플레이션에 관련돼서 조금 주목을 하셨었거든요. 굉장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주목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고용 관련된 발언 속을 하셨고, 물가 자체나 경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 있는 어느 정도의 표시를 좀 해주셨습니다. 말씀으로. 다만 고용 시장에 대한 불안 요인들, 생산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측면들에 대해서는 조금의 긴장한 표현력이 조금 있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파월 연준 의장이 일단 금리 인상에 관련돼서 부러뜨려 줬다는 측면은 주목받을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그런 내용 속에 주가가 계속 움직였고, 어제 주가는 조금 요동을 쳤어요. 주가 나름대로 요동을 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파월 연준 의장이 딱 요때 끝났거든요. 딱 요때 끝나셨는데, 물론 이미 선조정을 받고 있던 상태긴 했는데 말씀이 끝난 다음에 조정을 좀 깊게 받았었고, 요 시간대 앨런 의장이 바톤 터치 하셨거든요. 앨런 의장 질의응답 하셨는데, 앨런 의장 질의응답 하시면서 주가 끌어올리는 모습을 줬지만, 추세적인 회복보다는 그냥 기술적인 반등 수준 정도에서 마감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네, 분위기 그냥 쏘쏘했다. 이렇게 설명드릴 것 같고요. 쏘쏘했던 분위기 가운데 일단 주가 흐름은 좀 혼조 양상을 아직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연준 쪽에 파월 의장의 멘트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CPI 쪽을 기다리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인플레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주목하고 있는 것이 노동, 고용 시장에 대해서 좀 주목하고 계신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영향력을 주실지는 잘 아직은 모르겠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죠. 나스닥도 그렇고 S&P 500도 그렇고 지금 전부 다 고가에서 5일선을 만들고 지금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과정에 들어가 있는데, 이 과정 속에 들어간 가운데 어려워요. 네, 엔비디아, 테슬라. 사실 엔비디아는 어느 정도 이제는 분석이 나오거든요. 엔비디아는 어느 정도 분석이 나오는데, 지금 테슬라가 말이 안 된다. 주식시장에는 말이 안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 밤에 여기서 이 고점 넘긴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사실상. 근데 넘어갈 수 있어요. 반대로 오늘 저녁에 여기 저점까지 깨진다. 말이 안 되죠. 깨질 수 있어요. 그게 주식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라는 건 시장이 없는 논리예요. 시장은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테슬라 쪽의 움직임이 참 눈에 띄게끔 자주 보이는 동작은 아니라서 좀 신경이 많이 쓰이는 편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테슬라가 이틀, 4일, 6일, 8일, 10일 차거든요. 10일 차. 10일 차째 슈팅이다. 이건 슈팅이 아니라 완전 뭐 급등도 아니고 폭등? A란 단어가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좌측에 있는 직전 고점을 때렸어요. 좌측에 있는 직전 고점. 그것도 2023년도 12월에 있었던 고가 라인대를 때려버렸거든요. 이 가격을 때렸다는 것은 많은 걸 의미하겠죠. 왜냐면 추세적인 측면도 얘기할 수 있겠고, 매물대 수화를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이 레벨대가 완전히 그냥 업밴드가 돼버렸거든요. 이제 업밴드가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다시 한번 레벨업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요 구간대가 액분이 있는 자리예요. 액분이 놓여져 있는 자리가 260불 이상부터는 액분 구간이라, 액분 구간 때는 좋든 싫든 상당량의 매물이 깔려 있거든요. 액분 구간에는. 그 상당량의 매물이 깔려 있는 시기를 고려한다고 하면, 저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면
여기마저도 수복을 한다? 정말 엄청난 파괴력이 계속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테슬라 쪽에서 움직이고 있는 주가 양상이 굉장히 만만치가 않다. 진짜 어려운 동작이에요. 이게 흔히 말해서 하루 이틀 정도 오르고 또 쉬었다가 또 오르고 이런 구조가 아니라 지금은 막무가내로 치고 가는 거라, 이런 거는 답지가 너무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가 뭐 역사적 경험이나 그동안의 시장에 참여하면서 느꼈던 경험상 이런 패턴들은 경험이 답지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어제 제목이 뭐였어요? 제한된 유동성에서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다. 어제 시장이 그렇게 팔팔했습니까? 어제 시장 팔팔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어제 시장 거의 약보합권의 혼조세를 보였잖아요. 근데 엔비디아나 테슬라는 그냥 나는 모르겠다, 니들은 어떻게 해야 난 모르겠다 하고 그냥 가버린다 이거죠. 근데 다른 종목군들이 못 따라가니까 주가가 못 가버리죠. 종합주가지수 전체가 못 올라갔잖아요. 왜 못 올라갔습니까? 저 두 종목을 제한 나머지들에서 지금 수급에 대한 공급력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시장이 확실히 제한적 유동성에 놓여져 있는 것은 맞다라고 보여지는 거겠죠. 제한적 유동성에 놓여져 있는 건 맞다라고 보여지겠죠. 그럼 이제 제한적 유동성인데 이 지금 묻지마, 나는 계속 갈 거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 친구들이 뿜질러지거나 멈추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뒤가 이제 아주 복잡하죠. 예, 그게 복잡하죠. 그래서 지금은 그걸 준비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테슬라의 목표치를 말하는 것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맞출 수도 없을 것 같아요. 네, 테슬라의 목표가나 테슬라가 언제까지 오른다 내린다 이런 거를 맞추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너무나 무의미한 얘기일 수 있기 때문에 그 표현은 좀 자제하도록 하겠고, 여하튼 지금 테슬라는 일단 끝까지 올 만큼 왔다. 10거래일이면 제가 볼 때는 7거래일도 오반데 지금 10거래일이면 올 만큼 왔어요. 근데 이제 그 뒷동작이 어떻게 메이드가 되느냐가 중요한 핵심 골자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그 부분을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테슬라 쪽과 발을 맞추다 보니까 움직이는 게 좀 있어서 너무 엔비디아 쪽의 파괴력에는 너무 크게 주목할 필요는 없고, 어, 지금의 가장 파괴력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주도했고, 테슬라가 이끌었고, 테슬라가 시장의 몸통을 붙잡고 있고, 이 몸통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테슬라로 인해서 움직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쪽의 주가 양상을 보는 것이 좀 더 정밀해 보입니다. 두 가지가 나온 거죠, 결론은. 지금 파월 연준의장께서는 일단 9월 가능성을 열어주셨다.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 요인을 삭제시켜 주셨다가 첫 번째고, 그렇죠. 두 번째로는 제한적 유동성이라고 말씀드렸던 엔비디아와 테슬라의 독주는 계속되고 있다. 그 독주 때문에 전일도 주가가 조정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주가를 견인해 주긴 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독주는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 10일째 상승이다. 만만치는 않다라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밸런스를 맞춰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금리적인 측면은 일단 불안 요인의 삭제는 긍정적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나머지 멘트들, 좋은 데이터 원해, 좋은 데이터를 받아야 돼, 좋은 데이터를 확인해야 돼. 이건 뭐 매일 눈만 뜨면 듣는 얘기, 발만 씻으면 듣는 얘기, 잠만 자고 일어나면 듣는 얘기니까 그 내용은 의미가 없다고 보더라도, 그래도 상대적으로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셨던 부분이 줄어들었다라는 측면, 그것도 연준 의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라고 유추해서 본다고 할 때 금리적인 측면은 분명히 긍정적일 거예요. 그러면 금리적인 측면은 긍정적이었을 텐데 현물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니 현물의 향방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은 사뭇 달라질 수 있겠구나라는 결론으로 도출되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지금이 가장 좋은 타임이에요. 제일 좋은 타이밍. 특히 선물하시는 분들은 지금 구간은 일장일단이 있다고 해도 가장 좋은 타임입니다. 그래서 잘
활용하셔야 되고, 장이 진짜로 피곤해요. 장이 진짜로 피곤합니다. 왜 피곤하냐면 이게 뭐 그냥 보시다시피 이게 지금 30분 봉이거든요. 30분 봉인데 행보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사실 선물하는 사람들은 변동성을 먹으려고 하는 거지, 이 행보 구간은 사실 피로가 못 파.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 6일, 실질적으로 6일 정도 되거든요. 어제 저녁에도 진짜 잠깐 움직였어요. 진짜 잠깐 움직였어요. 제가 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연설 시간 때 정말 잠깐 움직였고, 다시 되돌아와서 그냥 또 그 자리에요. 근데 이런 방식의 패턴은 너무나 정답지가 정해져 있어요. 이런 시장은 이 지나간 차트만 비교해 보셔도 여러분이 직접 봐보세요. 제가 말씀드려봐야 여러분들께 안 되시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차트로 열어보시면 이러한 패턴 뒤에는 또 그 뒷단의 결과는 너무너무나 뻔했어요. 너무너무나. 왜? 변동성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가격이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가격이 움직인다는 건 뭐냐면 매수자와 매도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도 아파트도 호가가 있어야 거래가 되잖아요. 근데 호가 없이 가격만 떠 있으면 이거 얼마야, 이거 얼마야. 실거래 체결 안 되면 의미 없겠죠. 실거래로 체결 안 되면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실질적으로 거래로 연결이 되어야지만 효과가 있는 건데, 지금처럼 올려놓고 붙잡아두고 홀더, 올려놓고 붙잡아놓고 홀더, 이 형태의 답은 결국은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우리는 그 부분이 슈퍼 기회다. 지금 저도 거기에 심기일전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심기일전하신다고 하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좀 늦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좀 늦었고 시장이 좀 지루해서 저도 좀 보다가 이제 오후장 준비하면서 영상 준비해 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매매 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시황 여기까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생한 송대표였습니다.